탁구 초보 고수되기 10탄 반복식 공통 실전 사고법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 시작하며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탁구대 앞에 서면 갑자기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레슨이나 연습할 때는 드라이브가 쫙쫙 걸리고 백핸드 푸시도 날카로웠는데 이상하게 시합 점수판만 돌아가면 몸이 굳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엔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 또 실수했다. 나 오늘 왜 이러지? 지금 9대 7인데 이거 역전당하겠네. 고수님들이 보고 있는데 평소 실력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신기한 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 공은 거의 예외 없이 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자책하며 말하죠. 나는 유리 멘탈이야. 나는 새가슴이라 시합은 체질에 안 맞아.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탁구 고수들은 강철 심장을 타고난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 없는 생각을 버리고 필요한 생각만 남기는 구조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10탄에서는 단식과 복식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멘탈을 튼튼한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줄 실전 사고의 구조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탁구는 공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로 거듭날 것입니다. 파트 1. 멘탈이 무너지는 진짜 순간은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멘탈이 나갔다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탁구는 실수의 스포츠입니다. 세계 랭킹 1위 판젠동도 한 경기에서 여러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다음 공을 아무렇지 않게 치고 누구는 무너질까요? 차이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뒤에 붙는 해석, 즉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수의 사고는 네트 미스를 하고 난 후에 또 걸렸네라고 생각하며 오늘 감각이 최악이다. 이러다 오늘 한 게임도 못 이기겠는데? 라고 미리 예단합니다. 즉, 실수를 하고 감정이입이 되어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올라오고 자아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수의 사고는 네트 미스를 하고 난 후에도 공이 낮았네. 다음엔 라켓 각도를 2도만 더 열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수는 실수를 하면 원인 분석을 하고 수정 계획을 세워 바로 실천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멘탈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인지의 영역입니다. 멘탈이 흔들린다는 건 뇌가 현재의 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도망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멘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구조의 설계 문제입니다. 파트 2. 고수들이 경기 중 절대 허용하지 않는 독이 되는 생각 3가지. 우리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전 중에 쓸데없는 생각이 뇌를 점령하면 정작 공을 보고 반응해야 할 운동신경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고수들이 머릿속에서 즉각 삭제하는 3가지 독소가 되는 생각을 기억하세요. 1. 점수를 미리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이거 따면 큐스다. 이거 지면 매치 포인트다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점수는 결과물일 뿐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점수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에는 욕심이나 공포가 생깁니다. 욕심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공포는 스윙을 위축시킵니다. 고수들은 점수판 대신 내가 지금 넣어야 할 서브의 회전량에만 집중합니다.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습관입니다. 역전당하면 어쩌지 이겨서 박수 받고 싶다.
결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뇌, 즉 생각이 미래로 가버리면 몸은 현재의 공을 놓칩니다. 공은 0.1초 만에 날아오는데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우리 몸은 당연히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스스로를 재판하는 습관입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이것도 못 넘기다니 한심하다. 경기 중에 자기 비판은 최악의 독약입니다. 경기는 실행의 시간이지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평가는 경기가 끝나고 샤워실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탁구대 앞에 여러분은 오직 묵묵히 실천하는 수행자여야 합니다. 파트 3. 멘탈 끝판왕들의 실전사고 4단계 공식. 이제 무너지지 않는 사고의 뼈대를 세워봅시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이 4단계 프로세스만 따라가면 멘탈은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1단계 상황만 본다. 섣부른 해석은 금지합니다. 공이 네트에 맞고 튀었나요? 상대가 예상치 못한 구질을 보냈나요? 여기서 재수없네 혹은 당황스럽네라는 형용사는 빼세요. 공이 높게 떴다. 상대가 백 쪽으로 깊게 줬다. 내 드라이브가 길어서 나갔다. 오직 드라이빙 블랙박스 영상처럼 사실만 인지하세요. 2단계 선택은 딱 하나만 한다. 머릿속에 두세 가지 기술이 섞이면 몸이 꼬입니다. 이번엔 짧게 놓겠다. 이번엔 무조건 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잘 되든 안 되든 단 하나의 단순한 목표를 정하세요. 선택지가 단순할수록 실행력은 강력해집니다. 3단계 행동은 연습한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시합 중에 갑자기 유튜브에서 본 화려한 기술을 시도하지 마세요. 긴장된 상태에서는 평소의 70% 실력도 나오기 힘듭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내 몸이 기억하는 것만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것이 멘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입니다. 4단계 결과는 1초 만에 정리합니다. 성공했다면 좋아. 그대로 한 번 더. 실패했다면 각도가 다쳤네. 다음엔 이제 열자. 이렇게 정리하며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이 결과가 경기 전체에 미칠 영향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공 하나는 공 하나로 끝낸다. 이것이 고수들의 철칙입니다. 파트 4. 단식에서 쓸모있는 즉시 복구 사고법. 단식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벤치 코치가 없다면 모든 심리적 압박을 혼자 감당해야 하죠. 이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치 늪에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때 속으로 이 세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세요. 지금은 이 점수다. 과거에 잃은 점수, 미래에 딸 점수 다 잊고 전광판의 숫자만 인정하세요. 20 하나만 처리하자. 전체 세트 스코어가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들린 탁구공 하나에만 우주 전체를 들었다 놓은 것 같은 집중력을 쏟으세요. 그래서 내 리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말려들지 말고 신발끈을 묶거나 탁구대를 한번 짚으며 나만의 호흡을 찾으세요. 단식 멘탈의 핵심은 시공간의 축소입니다.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앞만 보는 것, 그것이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파트 5. 복식에서 멘탈이 흔들릴 때의 사고 전환 방법. 복식은 단식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파트너에게 미안하고 파트너가 실수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싹 트죠. 이 미묘한 감정의 균열이 멘탈을 흔들며 무너뜨립니다. 복식에서 고수가 되려면 사고의 단위를 나에서 우리로 바꿔야 합니다. 미안함 버리기. 내가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오히려 파트너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이번엔 제가 각을 못 잡았습니다. 다음엔 연결해 줄게요. 라고 기술적인 피드백을 하세요. 팀 리듬의 관점. 파트너가 미스했을 때 그것을 파트너의 실력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박자가 안 맞았다.
혹은 내가 준 공이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줬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복싱 멘탈 핵심 문장, 파트너를 편하게 해주는 공을 치면 결국 내 멘탈도 편해진다. 내가 에이스가 되려 하지 말고 파트너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돕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내 긴장감이 먼저 사라집니다. 파트 6. 고수들이 아무 생각 안 한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 우리는 종종 고수들에게 묻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들은 대답하죠. 글쎄요, 그냥 쳤는데요? 이건 그들이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사고의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의 단계를 생략한 게 아니라 앞서 말한 4단계 사고 공식을 수만 번 반복해서 0.1초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보자에게 필요한 건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명상이 아닙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즉시 실행한 후 정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사고 구조를 연습 때부터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 경기 때에도 점수가 나면 잠시 멈추고 방금 내 사고 순서가 어땠지라고 되짚어 보세요. 이 훈련이 쌓이면 여러분도 실전에서 그냥 쳤는데 들어가던데요 라고 말하는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 7. 실전에서 바로 쓰는 멘탈 안정 5초 루틴.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다음 경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5초 루틴을 선물해 드립니다. 서브권을 가졌을 때나 리시브 준비 중에 딱 5초만 쓰세요. 1초 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짧게 내뱉습니다. 2는 횡격막을 내려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2초 그립입니다. 라켓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가볍게 쥐었다 펴면서 마음을 조절합니다. 3초 스탠스입니다. 발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을 살짝 밟아봅니다. 지면과의 접지력, 즉 지면 반발력을 살포시 느껴봅니다. 4초 단어입니다. 코너, 회전 하나만 등 내가 이번 랠리에서 집중할 단어 하나만 속으로 말합니다. 5초 응시입니다. 상대방의 라켓 끝이나 탁구공을 강하게 응시하며 경기에 돌입합니다. 이 5초는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흩어진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칩속 렌즈와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멘탈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여러분, 멘탈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탁구에서 멘탈이 강하다는 말은 겁이 없거나 간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탁구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로. 지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다음 공은 어디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소한 질문의 변화가 여러분의 탁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탁구는 공을 잘 치는 운동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11탄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실력이 폭발하는 사람들의 연습 사고법. 왜 누구는 1년을 쳐도 제자리인데 누군가는 3개월 만에 급수를 올릴까요? 그 비밀은 라켓을 휘두르는 법이 아니라 연습을 대하는 뇌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꼭 생각의 순서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탁구 생활을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